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목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포닌이 풍부한 도라지는 기침과 해열에 효과적이고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배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기관지와 폐를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의 벽에 가로막혀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즐겁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학습용 교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주입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저마다의 특성과 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란 큰 변곡점을 맞으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시킨과 동시에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교육기관에서도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법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11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허미정 씨. 늘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학학습용 교구를 알게 되었다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은 되게 잘하고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독 수학만 좀 많이 어려워하고 흥미없어 해요. 그래서 수학을 좀 흥미있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8월에 교육 관련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 학습 교구를 알게 됐죠. 이 교구는 숫자들 사이의 원리와 패턴 인식을 통해 수학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수학학습용 교구라고 하는데요. 특히 구구단을 억지로 암기하지 않고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구구단 학습을 하려면 우선 자석보드판에 가로, 세로로 0부터 9까지 올려두고요. 같은 수를 2번 곱한 수들로 이루어진 분홍색 숫자칩을 2단 질문 카드에 나온 형태대로 배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2단에 해당하는 파란색 숫자칩을 순서대로 올려놓은 후 정답이 맞는지 학습 카드와 비교해보면 끝!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손쉽게 익힐 수 있으며 미니보드판으로 언제 어디서나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교구를 활용하여 구구단이나 나눗셈, 분수 등 초등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다루는 1차, 2차 방정식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학습용 교구.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걸까요? 저희 대표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모두 상위권 성적을 성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회 후배들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들이 간혹 그 비결을 물어보면 대표님께서는 농담 반 진담 반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수학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알려줬던 구구단 학습법과 휴대용 구구단 학습판이 좀 더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직접 수학 학습용 교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교구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특히 1차, 2차 방정식의 그래프 학습을 통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좌표 평면 및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학습을 조기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은 낮추고 자신감은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주산을 예로 들면 주판을 사용한 사칙 연산에 계산 능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 물리적인 주판의 도움 없이 머릿속에 주판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연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리를 저희 수학합숙용 교구에 적용함으로써 저희 교구를 활용한 수학학습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머릿속에 구구단 보드판의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수학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응용학습 카드를 활용한 수학적 두뇌학습 훈련도 가능하다는데요. 수학학습용 교구의 숫자 배치를 변경한 후 보드판 위에 올바른 숫자들을 놓는 연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처럼 변화된 문제들에 대한 적응 훈련 과정은 아이들이 유소년기에 수학적인 두뇌 발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구구단을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구구단 말고도 나눗셈과 분수의 사칙 연산도 재밌게 배울 수 있고 1차, 2차 방정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좋았어요. 대입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목인 수학. 하지만 수학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이제는 어릴 때부터 수학학습용 교구를 통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고 실력도 쑥쑥 키워나가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수학학습용 교구의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제품 기획과 제작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었다면 향후 제품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들 학습 가이드를 보강하며 SNS를 활용한 단방향 및 양방향 학습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교구의 국내 판매 상황에 따라서 교구를 활용한 초등수학 교재 출판 및 초등수학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국내 사업 기반 확보 이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버전으로 교구를 출시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것입니다. 요즘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얼굴에 노화가 시작된 단계라면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바르는 보톡스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다가 이를 멈추고 퇴행성 변화, 즉 노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피부 노화는 25세 전후로 시작된다는데요.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곧 큰 얼굴이나 노안처럼 보이게 만들고 주름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모공을 넓고 늘어지게 만들며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피부 노화는 외모 스트레스로 작용해 심리적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요. 요즘에는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거나 안티에이징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르는 보톡스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회사로 천연 미생물을 이용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균주로는 보톨리늄 톡신균주나 히알루론산 생산균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피부 투과 기술로 차세대 의약품 제형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DNA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주름 개선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혁신으로 현대인들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회사가 되는 것이 이곳의 목표라는데요. 특히 보톡스 및 세포 투과성 제조합 단백질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그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국가과제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사 및 유통사와 협업해 바르는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여태까지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보톡스 화장품은 실제 보톡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광고성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성 제품이 아닌 실제 보톨리늄 단백질에 주름 개선 DNA가 함유되어 있는 실질적인 보톡스와 같은 주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출시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르는 보톡스 기술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보톡스의 분자량이 커서 그 단백질 자체만으로는 피부를 투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세포질을 투과해 보톡스를 전달하는 혁신적인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를 자체 개발해 피부 투과 능력과 보톡스 효능 평가를 마쳤다고 합니다.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는 체내에 필요한 곳에 약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약물 전달 기술의 일종입니다. 세포 내로 흡수되기 어려운 약물 제제들과 함께 쓰이면 양리학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신약 개발 업계에서 널리 쓰여 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핵심 원료의 세포 투과뿐만 아니라 두피, 피부, 뇌 장벽 등 탁월한 조직 투과 효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시중에서는 편리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자체 개발한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와 직접 발굴한 보툴리눔 균주를 결합해 바르는 보톡스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타 다른 광고성 보톡스 제품과는 다르게 실제 보톨리눔 톡신 단백질이 함유되어 보톡스의 주름 개선 효과가 나오는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기술 개발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부 R&D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의 국책과제 지원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 주사제 보톡스가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 반해 이곳에서 개발한 바르는 보톡스는 기존 제품 대비 지속력을 약 1.5에서 2배 정도 증가시키며 주사에 대한 두려움과 재시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체 발굴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DNA 중 주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과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를 접목하여서 미생물에 삽입하고 그 미생물을 배양하여서 단백질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단백질을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가 높고 주름 개선에 탁월한 핵심 원료를 생산했고요. 이 원료를 다른 기능성 화장품 원료들과 배합하여서 바르는 보톡스를 탄생시켰습니다. 보톡스를 주사 없이 피부에 발라서 그 효능을 흡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술. 앞으로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길 응원해봅니다. 여러 건의 국책과제 선정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기술의 차별성을 인증받은 만큼 향후 출시되는 제품의 기술 고도화와 대량 생산 최적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증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람의 유형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을 타고난 바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하는 사상체질이 대표적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사상체질에 대한 강의는 물론이고 체질을 진단해주는 앱까지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구에는 약 79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점도 많기에 동서양에서는 사람의 성향별로 구분지어 보기도 한다는데요. 서양의 MBTI 분석이나 동양의 사상체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TI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심리유형론을 토대로 하여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한 성격 분석 도구이며 사상체질은 조선시대 후기 이재마 선생의 이론으로 사람은 장기의 강약에 따라 태양인과 태음인, 소양인과 소음인 총 4가지 체질로 구분한 것이라는데요. 오늘날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상체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강의 현장. 기업이나 협회, 관공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균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만남과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되고 싶었고 우연한 기회에 체질심리 분야의 최고의 스승을 만나 도제식으로 사상체질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사상체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 찾아가 사상체질에 대해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체질은 장부의 편차를 기준으로 심신이 중용에 이르는 삶의 철학을 구성한 학문이라는데요.
한국인의 정서와 긴밀한 유교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 한국인 고유의 문화적, 정신적 갈등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김용균 대표는 사상 체질을 통한 건강관리와 소통의 심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유쾌하게 강의를 진행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사상 체질에 따른 소통과 행동 유형은 무엇일까요? 우선 서양인은 비위가 강하고 신장 방광 생식기가 약한 체질입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며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음인은 비위가 약하고 신장 방광 생식기가 강한 체질입니다. 꼼꼼하고 섬세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많죠. 태음인은 간이 튼튼하고 폐가 약한 체질입니다. 배려심이 많고 헌신적인 유형이죠. 태양인은 간이 약하고 폐가 강한 체질입니다. 행동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는 유형입니다. 딱딱한 주입식 강의가 아닌 무대를 종횡하는 퍼포먼스형 강의를 진행하는 김용균 대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청중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육, 문화, 공헌이 핵심 가치입니다. 체질 교육을 통해 생활 전반에 체질 개선 문화를 전파하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강 관리와 소통의 심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남 창원시 마산 진동면에는 이재마 선생이 살아생전 머물렀던 역사적인 고증이 있습니다. 사상 체질을 통해 인간의 성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AI 안면인식 체질 진단을 통한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체질의 대중화가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체질을 쉽게 진단하고 유형에 따라 건강을 관리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체질 심리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AI 안면인식 체질 진단 앱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앱은 AI 머신러닝을 통해 눈, 코, 입 등 얼굴의 특징을 분석해 체질을 진단해주는 앱이라는데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문진표로 정밀 진단을 해 체질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관계나 건강관리, 다이어트 방법 등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생활 개선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다는데요. 현재 프로토타입으로 앱을 출시했고 안면인식을 통한 체질 진단, 체질 관련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곧 기능을 추가해서 체질 관련 상품들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1월에는 식단 관리 기능과 상담 기능을 추가한 고도화 버전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체질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나의 체질을 파악한 후 체질의 특성에 따라 건강관리를 하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잘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국내 헬스케어 분야 선두 기업의 체질 진단 기술 자문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한 상태이며 체질 진단 시스템을 특허 출원 중인데요.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콘텐츠로 책도 집필할 예정이며 새로 출시하는 앱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치아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치아를 상실했을 때는 이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치아를 통한 저작 활동을 거쳐 소화기관으로 전달돼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즉, 치아는 식생활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를 하는 신체 부위라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치아가 외상으로 인해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서 심각하게 파절되거나 구강질환으로 인해 치아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소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치아가 상실되면 치과를 방문해 자연치아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요.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치료는 브릿지와 틀니, 임플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브릿지는 상실된 치아에 인공치아를 만들어주는 치료로 양옆의 치아와 연결하는 방식이므로 주변 치아를 삭제하여 연결된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해 힘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보철물 전체를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했던 틀니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고정력이 약해 자주 빠지고 씹는 힘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상실한 자리의 뼈에 인공뿌리와 기둥을 심어 인공치아를 만드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신미성과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라는데요. 다만 임플란트 수술은 다른 치료보다도 고난도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통해 치아 및 잇몸 상태, 치조골 양 등 전체적인 구강 구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몸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몸뼈는 인공치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뼈가 부족하면 인공치근의 고정력이 약해져 결국 탈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뼈가 부족한 양이 많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뼈 이식을 통해 부족한 잇몸뼈를 채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치아 뿌리에 해당되는 식립체를 잇몸에 심은 후 내부의 골 조직과 융합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 역할의 지대줄을 세우고 그 위에 치아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데요. 최근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약 95%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의 고리착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고리착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통증은 물론 재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리착이 실패하는 이유로는 흡연과 음주, 잘못된 수술 또는 과도한 힘으로 무리하게 저작 기능을 수행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잇몸뼈가 다시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수술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예상치 못하게 치아가 상실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실된 치아를 방치하지 말고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최동순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전신적으로 건강에 문제만 있지 않으면 고령의 환자도 임플란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임플란트가 다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적으로 드신 약제 몇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상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2개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종류 중에서 요즘 어떤 걸 선호합니까? 이제 임플란트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 상태나 아니면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실 사용하는 브랜드나 국산, 외산 등을 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수술에 추가되는 옵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디지털로 수시술 위치를 결정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수면 마취하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수면 임플란트 등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안 좋거나 전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임플란트가 완벽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내 치아가 없을 때 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흡사한 치료지 절대로 내 치아보다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잇몸병이 생길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철물이 파손된다거나 아니면은 심어놓은 식립체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 관리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양치질을 신경 쓰시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관심사가 됐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의학 지식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100세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인지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건강관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바이오 기업에서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지구상의 천연물 자원과 단연간의 생물전환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우수한 흡수율과 양리 효과를 지닌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홍삼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기반으로 희귀 사포닌인 컴파운드 K를 연구 개발했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는 특수한 효소 처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포닌의 일종인데요. 사포닌의 왕으로 불릴 만하게 높은 흡수율과 강력한 양리 효능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리 효능에는 항암, 항염,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활력 증진, 성기능 개선, 심혈관 질환 개선 등의 우수한 연구 사례가 국제저널의 논문에 100여 편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홍삼의 양리 성분인 다양한 종류의 진세노사이드는 사람에 따라 흡수력이 달라 그 효력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데요. 분자량이 작은 컴파운드 K 같은 경우 흡수율이 높은 편이며 항암 작용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컴파운드 K의 항암 병용 치료 효능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데요. 인간 유래 흑색종 이식 모델 쥐에 물만 처리한 지 항암제를 단독 처리한 경우와 컴파운드 K를 기존 항암제와 병용 처리한 경우의 종양 크기를 15일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이때 물만 먹인 쥐에 비해 컴파운드 K의 단독 처리군의 경우는 약 2배 이상의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항암제와 컴파운드 K를 병용 투여한 샘플군에서는 항암제 단독 처리 대비 약 40%가량의 추가적인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 효과를 비롯해 혈액순환과 기억력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컴파운드 K의 양산 기술을 신기술로 인정받아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컴파운드 K와 여러 한약재가 담긴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였다는데요. 현재 컴파운드 K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 대부분은 일반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컴파운드 K 소재를 개발하여 이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에 컴파운드 K를 첨가하고 또한 당귀, 상백피, 지구자 등 한약 재료까지 함께 넣은 제품으로 면역력 증진은 물론 피로도 개선, 혈액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한 가운데 삶의 길이만큼이나 삶의 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현대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리 효과를 지닌 기능성 소재를 연구 개발하길 응원합니다. 임환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효소 기술을 바탕으로 유용 미생물과 유용 대사 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양리 효과를 지닌 기능성 소재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공정 표준화하여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의 사포닌 성분인 지세로사이드를 고순도 대량 생산하여 항암, 항당뇨,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등에 대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인삼사포닌 컴파운드 K나 RH2 같은 경우는 분명히 뛰어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나 천연물 의약품 원료로 인증을 받기까지가 자본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점이 힘듭니다. 시간적으로는 5년에서 10여 년 정도 걸리며 금액적으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이기 때문에 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도 인지시키는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기필코 알리고 말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개별 인증을 완료할 수 없는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맞춤어학 시대에 이바지하고자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만들어내는 인삼사포닌 소재들의 개별 인증을 획득하여 보다 대중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사포닌, 컴파운드 K, RH2, RG3의 개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 및 여러 협력사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컴파운드 K를 건기식 개별 인증 소재로 획득하는 데 성공시켜 코스닥 시장의 기업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과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당사자들 간에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셨을 때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양육에 대한 문제나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그 숙려 기간 중에 이혼 협의가 결렬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실 때에는 결국에는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으로 가신다면 이혼 조정으로 가실 수가 있고 이혼 소송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상 정해진 그런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혼을 하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좀 더 판결보다는 좀 더 이제 부드러운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이혼을 어떻게 하고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판결 형식으로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판결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여서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네.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을 한다고는 말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시거나 뭐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하는 것과 비슷하게 위자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셔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이런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일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이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부부가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이때 기여도를 결정할 때 기여도나 재산 분할 비율이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부부의 이제 경제 활동 유무, 그리고 가사, 재테크 여부, 또한 육아 분담 여부, 또한 향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시지 않는 그런 가정주부분들의 경우에도 기여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을 할 때는 전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요소로는 대체로 자녀의 성별, 그리고 나이,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 그리고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부모의 의지, 그리고 향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그 거주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양육권자가 아니라면 면접 교섭권이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네.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만 없다면 대부분 폭넓게 허용되는 편입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배우자 일방의 집에서 면접 교섭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3일은 엄마 집에서 자고 나머지는 아빠 집에서 자는 경우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까요? 네,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산정 기준에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이 고려가 됩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네,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이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육자 분들께서는 양육비 부담자의 그 고용주, 이제 회사나 이런 고용주에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요,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혼은 이혼 소송은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그런 소송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일상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수록 영어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어 학습법을 개발한 모니카 김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 발음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네, 영어와 한글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영어에도 자음 모음이 있고 한글에도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한글을 이용해서 영어를 쉽게 읽으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영어에 있는 모음을 한글에 그대로 모음에 대입을 하고 또 영어에 있는 자음을 한글에 대입을 해서 읽게 하는 학습법인데요. 개인 교습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 영어에 대응하는 한글의 소리를 대입을 했더니 어떤 것은 그들과 같은 발음으로 읽혀지고 또 어떤 것은 안 읽히는 겁니다. 그때 호기심이 발동하여 영어 발음에 몰입을 하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있는 원리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수없이 자음 모음을 퍼즐 맞추듯이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그동안 저는 한국식으로 영어를 한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려니까 글자가 안 읽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두 가지의 모음 소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는 글자 조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시간과 고생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것을 찾았는데요. 영어는 미국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알려주는 자료를 봤더니 미국에서는 3가지 종류의 모음 소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종류에는 다양한 모음의 수들이 엉켜 있는데 그것을 쪼개고 분리했습니다. 모음의 수들이 많아야 한글처럼 글자가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때부터 한글을 대입을 했더니 놀랍게도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영어가 한글처럼 미국식 발음으로 척척 수월하게 읽혀지는 겁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요. 한글은 발음 기호가 없잖아요. 영어도 발음 기호 도움 없이 처음 보는 글자가 읽히고 또 응용해서 단어도 만들고 읽고 듣고 쓰기가 동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리이고 읽는 기법 기술입니다. 자, 특허받은 영어 학습법은 다른 학습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학습법과 특허받은 학습법을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 학습법은 처음 보는 단어 읽기를 한다면 발음 기호에 의존해서 읽습니다. 또 그 전에 발음 기호 읽는 방식도 배워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단어의 철자를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반면 특허받은 영어 학습법은 처음 보는 단어 읽기를 할 때 모음에 기능을 부여해서 그 기능 작동으로 응용해서 읽는 겁니다. 누구든지 ABC 기초적인 영어만 알면 학습자가 직접 영어 발음을 한글화된 발음 기호로 만들게 되니까 스스로 읽게 되고 또 읽으면서 들리게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원리와 규칙으로 단어 철자,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학습자가 어떻게 원어민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식 발음에 근접하게 소리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단어 읽기를 할 때 학습자는 반드시 모음을 찾게 됩니다. 모음이 2개 이상 들어가면 강세 위치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한국식 발음, 즉 콩글리시로 발음하면 배터리로 읽게 되는데 한글화된 발음 기호로 읽으면 미국식 발음인, 제가 좀 천천히 발음을 해보죠. 배러리, 좀 빨리 읽게 되면 배러리, 이렇게 읽게 됩니다. 영어 학습법 책을 출간했다고요? 네, 제가 출간한 책에는 특허 내용들을 응용해서 단어 읽기를 해야 하는 분절 학습법부터 긴 단어에서 강세 찾기, 한국어에 없는 발음 표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특허 내용들이 일부 다른 쪽으로 잘못 쓰여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변화되는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쓰면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을 갖게 되며, 특히 한국인은 누구든지 ABC만 정확하게 알면 쉽게 망설임 없이 영어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법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특허는 물론이고 국제 특허까지 출원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한글이 대세입니다. 비영어권의 국가의 사람들도 한글만 알면 쉽게 터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고요. 저는 끊임없이 연구와 노하우로 영어 학습법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영어 발음을 한글화된 발음 기호를 만들고, 또 영어를 한글에 대입, 한글을 영어에 대입하여 읽게 하는 학습법을 7년 전에 특허 출원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첫 공개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제 영어 학습법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그동안 저는 수년간 연구 개발하면서 느낀 건데요. 결국은 모음 발음입니다. 모음 발음이 정확해야 미국식 발음에 근접하게 됩니다. 제 학습법 내용을 보면 20%의 자음과 80%의 모음에서 변화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영어 스타일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식자재 산업은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제때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랑 가운데 식자재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개인 창업 시대를 맞이해 노후 대책으로 창업이 증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4.6%로 미국의 4배에 이른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당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식자재를 적절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받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식자재가 필요한 어떤 곳이든 필요한 순간에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푸드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희 사업의 본질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세심하게 해야 하며 더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PB사업부는 국내 식음 사업자분들의 식자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맛있게, 더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모든 경로의 식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푸드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데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천여 개의 PB 상품을 직영마트 및 전국 700여 곳의 식자재 마트를 통해 식음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식자재 전문 브랜드는 2007년에 런칭해 15년간 식음 사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편의성을 더욱더 고려한 확장 브랜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쿠킹 스튜디오를 활용해 PB 상품의 레시피 개발은 물론 전문 관능 평가 및 응용 메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번에 출시한 제품의 경우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테스트를 하여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신규 브랜드 중 하나는 소스류와 육가공품으로 구성된다는데요. 소스 라인은 최신 맛집 트렌드를 반영해 레시피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소규모 레스토랑이나 전문점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맛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가공품 라인은 고기의 함량을 높이고 냉동한 제품의 맛에서 벗어나 수제 조리에 가까운 맛을 끌어냈다는데요. 돈가스 소스는 풍부한 버터 풍미의 3가지 과일의 달콤한 맛과 튀김의 느끼함을 잡을 수 있도록 매콤한 맛으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떡볶이 소스는 텁텁함을 줄 수 있는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 2가지 고춧가루를 배합하여 깔끔하면서 칼칼하게 매운맛을 구현하였습니다. 쌀국수 육수는 소고기 양지 육수에 7개 향신료를 첨가해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에서 드실 수 있는 깊은 맛을 한 가지 제품으로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 가공 제품으로는 수제버거 패티와 왕돈가스를 새롭게 개발하였는데요. 수제버거 패티는 85% 이상의 고기 함량으로 풍부한 육즙과 식감이 매우 우수한 제품이며 왕돈가스는 국내산 돼지고기 통 등심을 사용한 300g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또 다른 신규 브랜드인 따뜻한 국물 요리 전문 브랜드는 대용량 밀키트 형태로 출시한다는데요. 고기와 육수, 채소가 별도로 포장돼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점 높아가는 인건비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식음 사업자 고객분들께 간편한 조리로도 높은 품질과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더기와 육수를 별도로 포장한 업소용 대용량 간편식 국물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대용량 국물 요리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달량 제품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지역 특산물과 해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국물 요리를 추가로 개발해서 고객의 선택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지면서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식자재의 퀄리티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맛은 물론이고 편의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식자재 브랜드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풍철을 맞아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 전에 반드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등산로 주변에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신속한 위치 확인과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